May it be an evening star 민원연 방송 모니터 메이비 특집. upon you. May it be when dark 오, 네, 그게 뭡니까 또? 매주 제가 한 곡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애니아의 메이비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실 텐데 이 노래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OST예요. 제가 이 노래를 왜 가지고 왔냐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이 반지의 제왕을 참 좋아했던 24살 청년 김영균 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김영균 씨가 지난 11일 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그런 이후에 지속적으로 얘기되었던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한번 이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이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한 업무를 원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고 또 외주 협력업체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이 사고가 반복되는 이런 문제점을 항상 지적받아 왔었는데요. 이게 정말 전형적 사례처럼 또 한 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희망은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영균 씨의 명복을 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해서 김영균 씨 사고를 애도했고요. 그리고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자,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말씀하신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우리 정부가 저는 꼭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전에도 늘 그랬는데요. 이 정부는 너무 물론 정부가 모든 걸 너무 촐싹맞게 빨리 하라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는 너무 안 움직여요. 네. 그대로 유지하려고. 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물론 그냥 한 명의 그 한 현장에서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또 나타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아무튼 이 일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돌아가신 그 다음날 바로 직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들도 그랬고요. 정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저는 좀 더 잘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청 노동자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게 대안이 좀 나와야지 된다.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11일부터 지금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이제 사망 11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보도량부터 좀 보시죠. 네, 저희가 11일부터 6일 동안 방송사 8개 방송사의 저녁 뉴스를 모니터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방송사는 MBC였습니다. 네네. 네, MBC가 14건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SBS가 13.5건, 그리고 KBS가 11건, 그리고 JTBC와 YTN이 7건이었고요. MBN이 4건, TV조선이 2건, 그리고 채널A가 1건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좀 돋보였던 부분이 종편 3사, TV조선, 채널A, MBN의 보도량인데요. 네. 이 보도량, 이 세 방송사가 6일 동안 이 보도량을 잰 거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특히나 이 채널A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11일부터 15일까지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6일 날 딱 한 건 한 거예요. 16일 그러니까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15일까지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그냥 없어지기를 바랬나 봐, 이 소식이. 이게 정말 완벽하게 외면한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돋보였던 부분이 저희가 보도 순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돋보였던 방송사가 MBC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MBC가 단 하루를 제외하고 5일 동안 이 소식을 톱보도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톱보도에 주요로 배치한 방송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MBC가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안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MBC는 6일 내내 이 사안을 다뤘어요. 11일부터 16일까지 계속 보도를 이어나갔고요. 이렇게 보도를 한 방송사는 JTBC밖에 없었습니다. MBC와 JTBC 두 방송사만 네. 6일간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KBS, SBS, YTN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5일 동안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속보를 하라는 건 아닌데 11일 날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둔감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1일에 MBC와 JTBC만 보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고의 심각성을 정말 느끼지 못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예, 굉장히 둔감한 그 데스크였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거 소식 자체를 몰랐을 리는 없고 이 사고의 비중을 그렇게 판단을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MBC가 어찌됐든 굉장히 열심히 해줬다라는 것이고, 지금 TV조선은 12일 날 한 건, 그 다음에 쭉 죽치고 있다가 16일 날 한 건. 이렇게. 그러니까 채널 A나 TV조선이나 그게 그겁니다. 네네. 그게 그거고. 사실 이 16일 보도를 한 방송사들의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 이날 왜 보도를 했냐면 유품이 나왔어요. 유품에 특히나 컵라면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도를 한 건 한 거예요. 그리고 뭐 MBN은 또 더 웃긴 거는 11, 12, 13을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첫 보도가 14일이에요. 이것도 참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편 3사 우리가 맨날 지적하는 TV조선, 채널A, MBN이 정말 그게 그거다. 물론 채널A가 제일 황당하지만은 정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장 황당한 방송사 채널A 보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뭐 말할 것도 많지 않아요. 한 건밖에 없어서요. 예. 그래서 한 건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품이 나온 날이었어요. 예. 유품과 관련된 보도였는데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외주에 넘긴 위험, 이번에도 컵라면 유품. 이은우 기자의 보도였는데 제목에서 외주에 넘긴 위험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채널A가 보도에서 문제를 짚으려나? 그러니까. 한 건이지만 그래도 심혈을 잘했으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인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정한이 앵커가 이 리드멘트가 굉장히 긴데요. 리드멘트 중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리포트에서 얘네가 이걸 짚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는데 거의 이 언급이 끝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은우 기자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두 사람이 할 일을 홀로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2인 1조 작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발전소의 부실한 안전검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씨가 숨진 컨베이어 벨트는 불과 2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러면서 안전점검 미비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런 식의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 보도 말미에는 또다시 위험의 외주를 언급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이 힘을 얻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그렇네. 그러고 나서 위험의 외주화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 원하청 구조라든지 또 뭐 재하청도 있었죠. 심지어 이런 구조나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번갈아서 마치 부품처럼 갈려나가는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채널A가 6일 동안 한 건 했는데 그걸 짚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한 건 보도한 방송사가 있을 줄도 몰랐고 이렇게 보도했을 줄도 몰랐어요. 전 정말 이거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래서 뭘 반박을 할 수 있나 보면은 반박할 내용은 없어. 그냥 그것도 사안이고 그것도 사안이긴 해.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짧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만한 일인가 이 사안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채널A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 수준도 아니고
수박도 안 샀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수박 모양의 비치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휙휙 그냥 진짜 말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 수준으로 진짜 지금 그렇게 이 사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N과 TV조선은 어떻게 했는지 좀 봅시다. 네. 먼저 MBN 보도를 설명드릴 텐데요. MBN은 4건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 보도였던 14일 보도가 제목이 이겁니다. 다운표 치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게 어머니가 외치신 거였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측의 사건 은폐 의혹이 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물 청소를 한다든지 뭐 신고를 굉장히 늦게 했다든지 이런 점이 드러나면서 이 사측이 이걸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나니까 MBN이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한껏 쓴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일 날도 보도가 있었죠. 15일 날에는 다운표 치고 외주화 멈춰라. 이거였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다이렉트잖아요. 그러네요.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고 김용균 씨의 추모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거를 현장 연결해서 현장에 가서 기자 리포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호정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석 달이 안 된 김 씨의 죽음에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 직군에 대한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현장만 막 보여주고 뭐라고 발언하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집회를 한다라고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14, 15일에도 MBN도 설명이 없었어요. 16일 날은 뭘 보도했냐? 16일 날에는 이제 안전검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6일 날 김명현 기자의 첫 보도 제목이 안전검사는 합격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 뒷부분에 가서 강조했던 그 안전검사 합격했다. 그거를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보도 내용에서 정말 짧게 설명이 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 씨의 죽음은 비용을 줄이다 보니 안전이 위협받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현장 근무 인력 3명이 줄어 2인 1조가 안 돼 혼자 근무하게 됐고 석탄 처리 업무는 재하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짧게 언급이 된 거예요. 이 재하청 구조가 있었다라는 점만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도 말미에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작업장을 포함해 모든 컨베이어 벨트가 2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부실검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전검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일 2건의 보도를 했는데 이 연달아 이어진 보도에서도 또 안전검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건의 보도가 다 안전검사가 문제였다는 듯이 보도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네. 위험의 외주화는 정말 짧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MBN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TV조선도 2건의 보도를 했잖아요. TV조선의 첫 보도는 12일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빠른 편이었어요. 저는 TV조선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 TV조선이 보도를 한 내용이 뭐냐면 노동부가 특별감독 조치를 진행한다라는 게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숨진 지 5시간 뒤 발견 특별감독 착수 이거였어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얘기를 안 하고요. 또 나온 문제가 뭐냐면 2인 1조 작업이에요. TV조선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김 씨가 하던 업무는 회사 근무 규정상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인 1조가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인 1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2인 1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의 외주화는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TV조선 기자의 멘트가 아니에요. 유족 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유족 측은 외부 하청과 비정규직 그리고 1인 근무가 김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전부예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유족 측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V조선 이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일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품 나오니까 유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2인 1조 근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2인 1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본인들 입으로 안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와요. 설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마음은 없고 위험의 외주화는 언급되니 다른 사람이 발언한 걸 가지고 와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의 외주화가 뭔지를 다이렉트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TV조선, MBN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채널A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뷰징 기사다. 그죠. 본인들이
뭘 한 건 없고 그냥 가지고 와서 위험의 얘기만 하는. 외주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걸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단어 넣어가지고 그냥 뭐 한두 문장 정도 집어넣고 걸리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뉴스잖아요. 그렇죠. 제목 뭐 키워드만 지금 말해주는 게 뉴스가 아니고 그런데 물론 키워드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채널A는 아예 뭐 거의 5일 동안 무시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보도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위험의 외주화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뭐 그 다음에 산업안전법, 산안법 그 개정이 필요하다라든가 여러 국민들이 여러 그 여론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충 말해가지고 저는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그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거.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우리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한자어도 너무 많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한문 자체를 잘 안 배우고 한자 자체를 그런데다가 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산안법이라고 말한다거나 우리가 말하는 이 줄임말들 줄여서. 있잖아.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분식회계 그럼 아직도 저는 제 주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슨 사안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그 경제 용어나 뭐 법률 용어나 이런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를 언론이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노력을 정말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니까 관두자 하고 그냥 자꾸 지나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주제라는 거를 이 산업안전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어른들이 정말 모른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이걸 알려줘야지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갖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보도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MBC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방송사 MBC였죠. MBC는 첫날부터 이 위험의 외주화가 바로 나옵니다. 첫날 보도 제목이 이거였는데요. 칼날 위 비정규직,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이거였어요. 근데 왕정명 앵커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젊은 죽음을 구성하는 몇 가지 팩트 속에 비정규직 고용의 부조리와 참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저 고용의 불안함을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김수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김수근 기자의 리포트에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346건 중 97%인 337건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발생했습니다. 용균 씨 역시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청업체의 고용 문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띄었던 방송사가 KBS였습니다. KBS는 12일부터 보도를 했는데 12일 보도 중에 이 문제를 정말 잘 설명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승철 기자의 보도였는데 산재 사망 90% 하청, 위험의 외주화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철 기자가 통계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적나라한지를 보여줘요. 최근 6년간 3명 이상 숨진 비교적 큰 산업재해를 살펴봤더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비율이 높은 건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외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조선과 전자 등의 주요 제조업체를 상대로 물었더니 응답자의 40% 이상이 위험한 작업이라서 하청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년 전부터 정비 업무를 민간 하청업체에 넘겨왔습니다. 문제는 발전 5개사에서 하청업체들이 차지하는 업무는 40% 정도지만 산재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업체 비율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원청업체들이 원하는 비용에 맞추다 보니 하청업체들도 노동 환경의 안전보다는 인건비 등을 줄이는 데 급급해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통계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답변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위험의 외주화가 왜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눈에 띄는 보도죠.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 SBS와 JTBC도 이런 비슷한 문제점들을 똑같이 짚었습니다. 똑같이 12일 보도에서 이렇게 짚은 거예요. 물론 SBS, JTBC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MBC보다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KBS를 포함해서 세 방송사의 보도가 충분히 이 사안의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노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 막 은근히 되게 많잖아요. 거대 노조라고도 하고 그 노조를 굉장히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분들도 이렇게 정말 그냥 작업하다가 그냥 정말 수시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어찌됐든 노조가 뭐 그렇게 일어나고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노조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굉장히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서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규직이 되면서 뭐 임금이 어느 정도 위험수당 같은 게 올라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정규직을 안 시켜주는 거죠. 위험한 일에는 아예 정규직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책임을 덜 지려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큰 노조에 대한 비난이 저는 별로 그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은 다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일이지 그쪽이 마치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했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 정규직이 돼서 그냥 정상적인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어떤 뭐 노동권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지금 이 비정규직의 문제는요. 휴식의 문제나 이런 위험성의 문제나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조직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같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는 이런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직화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꾸 들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쓰러져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그 원 안에 들어가려고만 하고 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막 저주하고 경멸하고 원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원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위험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이 어머님이 이제 아무리 내 아이가 그 집에서 놀아도 이런 일이었으면 안 시켰을 것이다라고 네. 말하셨잖아요. 네. 그 말이 정말 그런 일인 줄 알았더라면.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으면 내 자식을 그렇게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애가 말을 잘 안 했겠죠.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네. 저는 제가 오연호 사장 인터뷰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 근데 그 얘기 하다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편의 제목을 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지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나는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바꾼 말이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은 내 자식은 비 안 맞고 에어컨 나오는 곳, 히터 나오는 곳에서 일 시키고 싶고 그 말고 어차피 세상은 위험한 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이나 위험하거나 고된 일은 다 남이 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세상에 그런 뭐 귀천이 어딨냐,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 뭐 그런 말 있잖아. 여러 가지 그 명제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로만 한다는 거야. 그걸 실천하자. 근데 그 실천이라는 것이 자기는 덴마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고 싸워 나가는 밑에서부터 싸워 나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 논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식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요 최소한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 잘
돈 많이 벌고 남의 등을 쳐먹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을 짓밟고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잘 살아라. 너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그렇죠. 너무 잘 살기를 가르쳐가지고 가치관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지 않나. 근데 그런 상황을 언론이 부추긴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네, 맞아요.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네. 그런 거 위주로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읽혀주고 하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요. 드라마 같은 걸로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뭐예요?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거 네. 보면 굉장히 이제 적나라한 우리의 교육 문제, 교육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던데 좋은 드라마 요즘 뭐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이게 범죄 이런 것만 하지 말고요. 사실은 이게 보도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맞아요. 노동 네, 문제나 보도만으로 해결되는 노동 문제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드라마나 교양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외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약간 우리의 그 굳어진 뇌를 깨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뭐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도 우리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 몇 곡지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근데 예전에 뭐 인기 끌었던 미생이라는 그 웹툰을 드라마화 했었잖아요. 네.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가슴이 진짜 그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게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쟤네 되게 힘들었대. 예를 들어 유성기업이 굉장히 힘들었대라고 듣는 것과 그 안에 그 실제로 아주 자세한 그날그날의 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이게 공감이 되게 되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민 가야 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도저히 막 못 살겠는 거야. 답이 없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사회가 잘 살아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모두가 이걸 외면하고 맨날 재벌 얘기 무슨 잘 사는 아줌마들이 뭐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얘기 맨 이런 것만 드라마에 나오잖아. 이상한 얘기들만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머리는 마치 내가 재벌 하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저 재산을 받나 누구 편을 드나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모두가 다 자식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드라마들. 에이 아무튼 간에 마지막으로 네. 제가 오늘 반지의 제왕 OST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퇴근길에 이 어머니 김미숙 씨의 기자회견문을 읽다가 정말 버스에서 다음 주에는 이 곡을 꼭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고 나던 날 아들이 살던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아들 앞으로 온 소포이더라고요. 뭐지 하고 뜯어보았습니다. 뜯어서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 제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반지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사고 싶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질지 모르니 그때도 사고 싶으면 그때는 사줄게 하고 대답했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은지를.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할 건데 내가 벌어서 사면 되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 그런 맛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라고 했어요. 문 앞에 뜯어본 그 소포에 그 반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반지였는데 결국은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끼워보고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의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요? 그래서 좋아할까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그때 말했던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해줄 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어머니가 하신 기자회견문의 말미에 나오는 글인데요. 김영균 씨는 그냥 반지의 제형을 참 좋아했던 평범한 24살 청년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마치 특별한 무슨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마지막을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산업안전법 이것을 네, 오늘 이 환노위에서 이 회의가 열리거든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논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국회는 진짜 있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